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국을 돌면서 에너지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요. 포항시, 제가 경북 포항까지 왔네요. 포항의 남구에서 우리 이상희 국회의원님 만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유명하신 손수조 대변인, 저는 대변인 할 수 있죠? 예, 대변인 만나면 뵈니까 저도 영광입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 요즘에 국민 사이렌 센터 센서장을 맡고 계시면서 연일 이슈 파이팅을 정말 확실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완전 이제 레드팀처럼 정말 빨간 우리 이제 필요한 이슈 파이팅을 해주고 계신데 최근에 그 이재명 후보가 갔던 또 불법 유용 불법 유용업소죠. 시로코. 또 뭐도 못한 이게 그냥 그러면 사하라 사막에서 일어나는 바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바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바람이라는 내용이 참 의미심장하죠. 불법 업소죠. 일단 거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았던 그런 전력이 있는 그런 업소고,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했는 것이 첫 번째는 이게 불법 업소라는 점에서 그 업소의 성격이 뭐냐에 대해서 물었고요. 그 주변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 업소의 성격을 단란주점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오픈된 공간에서는 해부쇼를 하긴 하지만 그 뒤쪽에 가면은 룸이 있었다라는 그런 증언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유동규 씨도 그렇게 증언을 했고요. 그건 룸사롱과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업소가 그렇게 성격이 불명치 않고 또는 행정처분까지 받았으니까 더군다나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성남시장이 거기 출입을 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의혹을 짚어낼 수가 있죠. 왜? 대통령이 나가겠다고 하는 사람이고, 대통령은 그에 대한 도덕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깔끔하게 끝나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의혹을 제기했던 거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대장동 백현동에 대한 이 부적격부 사건. 여기에 연루된 사람들이 거기에 자주 출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점들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도 거기에 출입을 했고, 대장동, 백현동의 주범들도 출입했고, 여기에 뭔가 인과관계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 상식적인 의혹적이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니다. 문제가 없다라고 밝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어떻게 가슴이 찔렸는지 아뜨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를 고발을 했습니다. 저를 고발할 때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했더라고요. 저희들은 허위사실 유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게 당연한 국민의 권리로서 대통령을 나가겠다는 사람에 대한 도덕적 검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있을 수 있는 의혹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명하라고 이야기해서 부르지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고요. 더군다나 허위사실 유포는 우리가 손수조 대변인도 아시다시피 허위사실에 대한 죄를 없애려고 법까지 없애는 사람들 아닙니까? 허위사실에 한다는 부분들이 성립이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입니다, 정말. 그럼 법까지 없애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대방에서 의혹을 제기한 정당한 의혹 제기에 대해서 허위사실 유포로 보수를 한다? 이건 굉장히 이율배반이죠. 앞뒤가 정말 다르죠. 안 맞습니다. 더구나 지기현 판사에 대해서 지들이 공격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그 법적 근거도는 사진 한 장 가지고 그래 놓고는 우리는 사실상 법정에서 증인이 증언을 했던 내용 아니에요? 42차 공판에 대해서 작년에 거기에 술집에서 일을 했던 종사를 했던 사람이 직접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공소장에 나온 얘기를 토대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언론들이 많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얘기 자체가 왜 당시에는 없었을까? 그런 얘기인데, 이게 일종의 내성에 관한 어떤 부분이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너무 어지간한 거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는 무감각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습니다. 와, 대통령 후보의 범죄에 대해서 내성이 생긴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도대체. 국민께서 들으실 때, 아이고, 저 정도야, 이렇게 넘어간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그래서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희열하게 되어 있는지, 얼마나 국민들을 호도를 시켜나는지 진정을 할 수가 있지. 네. 의원님, 우리 지금 포항 남구의 또 분위기는 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사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여기 보수 성지이기도 합니다만, 포스코 포항제철 여기서 시작이 됐고, 또 철강산업 근간으로서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이룬 원동력이 빈 도시가 포항입니다. 경상안 유해 따에 이제 경상안 저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보수 성지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최근에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서 당에 대한 내분, 갈등, 대립 이런 거로 인해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정점을 찍었던 것은 홍준표 시장이 이제 일본에서 포탄을 쏘아대긴 바람에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지금은 미워도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리고 결국 이게 우리의 아픈 손가락인데 우리가 치료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분위기가 거의 정상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실정이. 지역에서 결국 의원님들께서 다 도색해주신 덕분으로 이게 도색이 되는 거겠죠. 예, 이게 도색이라기보다도 네. 여기는 워낙 표현을 하자 그러면 애국심이 강합니다, 사실. 포스코에 대한 프라이드도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 또 이 몸이 죽어주고 일밥봉 고쳐주고 백골이 진태들이 넋이라도 입고 없고 이명한 이편달시며 가실주주전에 포원 정몽주의 네, 오천입니다. 네. 그래서 기계도 강하고요. 오천 해병대가 또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안보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고 아까도 말씀드린 포스코에 대한 부분 형상은 지금까지 학도 의원들이 여기서 상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보다도 보수적인 정체성은 강하다고 해야 되겠죠. 저도 외가가 또 이쪽 경주에 있고 또 포항 안강호 이쪽에 유금리 예, 있어서 워낙 또 예, 여기 우리 경북대 도민분들께서 많이 힘을 모아주신 거죠. 그 통상적으로 포항 남구 같은 경우는 북구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30%의 민주당 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공단 지역이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민노총 세력들이 아주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굉장히 많이 늘렸죠. 그래서 의원님 그러면 우리 남구도 이제 계시지만은 울릉도, 예, 울릉도에 이번에 또 최초로 우리 유세차가 또 들어갔다고 들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울릉도도 우리 국민인데 가자 하신 거죠? 예. 울릉도 이제 오징어, 네. 예, 오징어. 그 일본말로 입가라고 합니다. 입가. 그래서 이까바리를 탄다라는 뜻은 오징어 배를 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19살 때 그 이까바리를 탔습니다. 그래서 저동에서 탔거든요. 그래서 울릉도 내 고향하고 가쁜 곳입니다. 이번에 공식적인 유세차가 들어간 건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그걸. 예전에는 그냥 승용차에다 포스터 붙이고 다니고 이 정도였는데, 몰랐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으로 들어갔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제가 이제 최초로 와서 유세차에 타고 유세를 한 겁니다. 분위기 주민분들이 어떠신가요? 인구는 9,0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2만 3명까지 됐는데 9,000명밖에 안 되지만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대한 생각들은 정말 육지에 있는 어느 누구보다 못지않고 강합니다. 그리고 울릉도에서 육지에 나오신 분들이 꽤 많이 살고 계시고요. 아주 뭐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죠. 얼마나 좋으셨을까? 관광객들도 굉장히 많이 계셨어요. 축제 같은 분위기도 느끼시면서 이 선거의 저도 분위기. 울릉도 저동에서 제가 이제 선거 유세를 했는데, 근데 유세 내용 중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은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오징어가 안 잡혔거든요. 오징어 안 잡혀서 이제 오징어 고전은 끝났다 이랬습니다. 울릉도 오징어입니다.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면 내일 아침부터 아마 오징어가 잡힐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장안삼아.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오징어가 대풍이 일었습니다. 어머야, 요즘 오징어 얼마나 귀한지 아시죠? 6통 정도가 잡혔다더라고요. 그래서 그 그림도 그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도 있는데 그래서 난리가 났죠.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너무 좋은 오늘 얘기예요. 아침에도 잡혔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오징어 이제 잡힌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울릉도 주민들이 이상이 다시 돌아라. 세상에 아우 여러분 정말 이제 우리 포항시 남구 울릉군 네 이상희 의원님 뵙고 있는데 또 우리 사이렌 센터 또 중앙에서 사이렌 센터 운영하시면서 정말 많은 우리 중요한 대선의 이슈들을 정말 따박따박 다 이제 이렇게 파이팅 해주시고 계시는 이상희 의원님 만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하시면서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이재명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그 이재명을 찍지 말라는 이유가 우리 애들한테 어떤 얘기 해줄 수가 있냐 이거죠. 우리 애들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된다. 형수를 욕설해도 된다. 형을 욕을 해도 된다. 검사 사칙해도 된다. 음주운전해도 된다. 아이고. 대장동 백hin들처럼 그렇게 부정비피 연루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네. 뭐 경제가 어떻다 이런 것보다도 당장 우리 애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발라야 서울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하면 뭐합니까? 뭐합니까? 인성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라는 자는 청소보다 대통령 할 수 있다는 이유가 그 사람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상징적인 뭔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러면은 여배우를 농락하고 형수를 이야기하고 형을 이야기하고 대장동 백현들을 이야기하고 검사직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국민의 정서에 무슨 영향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끄럽죠. 그 부끄러움이
만연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정책이 신뢰를 받을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러면은 잘못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식과 내 자식과 다음 세대에 대한 건강한 미래를 위한다. 그는 선택은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이번 6.3 대선은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 마지막의 기회 같은 그런 선거이고 정말 어쩌면 너무 간명한지 모르겠습니다. 이상희 의원님 말씀처럼 정말 청년과 부패의 너무나 단순한 간단 명료한 싸움이 대결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번 대선을 정말 핵심적으로 이끌어주신 이상희 의원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김문수 후보님 꼭 이번에 응원을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상희 화이팅을 할게요. 의원님 김문수 화이팅을 해주시죠. 저는 이상희 의원님 화이팅을 할게요. 이상희 화이팅! 김문수 화이팅!